60세 정년퇴직,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우리 대부분이 막연하게 그려왔던 너무나도 익숙했던 노후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경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실질퇴직 연령은 49세까지 빨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무려 15년이 넘는 소득 절벽. 전문가들은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잠시 후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도 노후 파산의 문턱까지 가야 했던 한 평범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이 거대한 균열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 묻겠습니다. 희망하는 은퇴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그리고 실제 은퇴할 것 같은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한 금융그룹의 보고서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50대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3세지만 실제 은퇴 나이는 평균 58세로 5년이나 빨랐습니다. 이 5년의 격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15년의 소득 공백.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58세 김동진 씨가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남부럽지 않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상보다 2년 빨리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을 때 그의 손에는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기권 리증과 2억 원의 퇴직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문제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소박하고도 평범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으로 국민연금이 나올 65세까지 7년을 버티고 그 후에는 연금을 받으며 아내와 조용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노후 생활비의 주된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꼽을 만큼 그의 계획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첫 번째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퇴직 후 1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주려는 마음에 그는 퇴직금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망설임 없이 인출해 아들 부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도와줘야 한다. 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원칙을 잠시 잊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돈은 5천만 원. 앞으로 남은 6년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두 번째 균열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져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수술비와 앞으로 들어갈 간병비까지 수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전 재산이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다 보니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집 한 채의 함정,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결국 김동진 씨는 급하게 아파트를 담보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퇴직 3년 만에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매달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버티다 못한 그는 국민연금을 5년 먼저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6%씩 최대 30%나 감액된 연금은 그저 용돈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대출 이자는커녕 부부의 최소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동진 씨는 환갑을 앞둔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며 돈 없이 오래 사는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동진 씨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구조적인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국민연금 만능주의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동진 씨처럼 국민연금을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최소한의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313만 원이지만 스스로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273만 원에 그쳤습니다. 매달 4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이 격차를 결코 메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믿음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것은 든든한 자산인 동시에 필요할 때 현금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간병비 등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반복되는데 이때 유동성 자산이 없으면 평생 일군 집을 헐값에 팔거나 원치 않는 빚을 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자녀 지원에 대한 과거의 관습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도리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이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복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연금 고갈 문제는 미국조차 사회보장기금이 2030년대 중반이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될 만큼 심각한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이제는 각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소득 크레바스를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오늘 저는 4개의 튼튼한 다리를 놓아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파산을 막을 마지막 비상금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다리는 은퇴가 아닌 반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연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간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일하며 100세가 넘어서도 자격증을 활용해 일하는 노인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년 60세라는 낡은 공식에서 벗어나 재취업이나 새로운 기술 학습을 통해 70세, 75세까지 소득을 연장하는 라이프 사이클 리빌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다리는 나만의 3층 연금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1층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을 견고하게 쌓아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찾아 자녀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소진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이전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하기에 노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세 번째 다리는 잠자는 집을 평생 월급 통장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김동진 씨가 겪었던 유동성 위기에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에 평생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보증하기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도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이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노후를 위해 온전히 활용한다는 생각의 180도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리는 최후의 보루, 절대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연금과 생활비와는 별개로 오직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나 간병비만을 위한 절대 비상금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이 돈은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지원 등 다른 어떤 유혹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위기에도 나의 노후를 지켜줄 진정한 마지막 비상금입니다. 15년의 소득 크레바스, 돈 없이 오래 사는 시대에 이는 우리에게 닥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전략 마이너스 소득 연장, 3층 연금 구축, 주택연금 활용, 그리고 절대 비상금 확보. 이 4개의 다리는 이 거대한 균열을 건널 가장 튼튼한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경제적 준비를 하는 이유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깁니다. 지금 바로 나의 연금 현황을 점검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십시오. 준비된 노후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을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희망은 커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